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살기 좋은 나라로는 OECD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와 엄마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이 OECD가 들어가면 좀 조사 결과가 우울해집니다. 뭐라도 하나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을 가장 많이 하니까 또 아이와 엄마가 보낼 시간이 없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계속해서 좀 우리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좀 마감할 때는 2050선을 뚫기는 했어요. 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 회사 건물에서 저랑 다른 층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제 휴게실에서 만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항상 그래요. 오늘 올랐네요. 그러니까 겉만 보죠. 그러니까 속은 네. 하나도 모르시고. 근데 사실은 겉은 단풍이 좀 들어있는데 속은 좀 펄해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없고 당분간은 이렇게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관망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VVIP님 오늘 거래 잘 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저는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구리시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그쪽이랑 좀 인연이 있는데 정말 반갑네요. 그러세요? 네. 혹시 그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 전에 80년, 90년대부터 조금 한 10년 정도 하다가요. 네. 이제는 한 10년 정도 쉬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 시작했어요, 다시. 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그럼 한 50대 때 주식을 하셨다가 네. 좀 쉬시고 다시 시작하신 지는 한 2, 3개월 정도 되신 거죠? 예. 네네. 투자 규모는 현재 한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좀 10년 전에 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그때 한 그 정도 했는데 그때 다 말아먹었어요. 네. 어떻게 좀 수익이 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냥 깡통 찼어요. 좀 손실을 많이 보시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럼 다시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금도 조금 있고, 네.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아무것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노후에도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봤어요, 다시.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데는 투자 안 하시고 주식만 하고 계신 거세요? 네, 그럼 주식 100% 가지고 계시고, 네, 예. 혹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토마토 TV도 보고요. 네.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컴퓨터 검색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 좀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좀 이게 방송 추천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예. HTS 보시고 또 차트도 분석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세요? 제 나름은 분석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좀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세요? 어려운 점은 이렇게 좀 차트 같은 거 보면 네. 바닥에 있는 거는 알 수 있겠는데 매도 포인트를 매도 시점을 잘 포착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기다렸다가 좀 올라간 종목이 있어도 네. 어떻게 그 과실을 제대로 못 담았고 네. 도로 다 토해내는 상태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매도 욕심이 타이밍 좀 많은가 봐요, 제가. 누구나 매도 타이밍은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 거예요? 단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3개월 네. 이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네. 가도 안 되니까 이제 좀 한 반은 그냥 좀 중기적으로 묻어놓고 반은 그냥 이렇게 좀
짧은 타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제가 잠깐 이제 시청자분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네. 매도할 때 좀 가장 중요하고 좀 유의해야 할 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본래 매도가 어렵죠. 수익을 보고 나와도 아쉬운 게 있는 게 매도이고요. 오죽하면은 시중에 뭐 매도의 기술 뭐 이런 책도 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쓱 봤는데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자극하기 위해서 제목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서 30%의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났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동평균선이 뭐 하방으로 깨질 적에 매도했다. 그럼 내가 30% 났다. 그거 확인하고 팔면은 뭐 플러스 10%로 파는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익이 나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또 반면에 조금 민감하게 하겠다고 팔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배가 아픈 일이고 굉장히 좀 속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딱히 답을 내드리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S&T 모티브라는 거를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이익이 뭐 1,200억 난다 소리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난주부터 해서 1조가 딱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20% 정도의 룸이 있겠다. 거기다가 전기차라는 더 좀 이슈로 돈이 몰리면은 더 갖다 붙일 수도 있겠다라고 계산을 짜놓고요. 종목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횡보한 거 아래로 깨게 되면 여기서 빠지겠다. 내 수비할 수 있는 거, 공격할 수 있는 거에서 팔고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고 하셨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진입해서 그다음부터 고민하지 말고 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들어가시는 게 흔들리지 않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좀 자세히 저희가 종목별로, 자세히 좀 종목별로 더 알려드리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예, 미동전자통신이요. 네. 15,700원에 50%고요. 네. 그다음에 YG엔터 47,350원에 30%고요. 네. 위노바가 2,675원에 20% 갖고 있고요. 네. 종목 교체는 어제 다 했어요. 네, 어제 그럼 다 거래를 하신 거군요. 네, 예.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미동전자통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네, 좀 네. 이건 손실권에 있으시고, 네. 그래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와 위노바는 수익 구간에 있으세요. 네. 네, 지금 그래도 급등주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직접 만나보시고 또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중에 뭐 반은 묻어두고 반은 뭐 짧게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식 바라볼 적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좋을 적에는 해당 업종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 악착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수익을 좀 통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종목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게 맞다라면 좀 집중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반은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맨날 광만 팔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뭐 이런 것도 하긴 해야죠.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시장이 좋을 적에는 주도 섹터를 찾아 들어가서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무거운 엉덩이의 힘으로 버는 거고요. 요즘 같이 좀 수급이 약하고 이럴 적에는 그렇게 짧게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미동전자 통신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 하는 회사인데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6만 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 집계된 게 6만 명이고 집계 안 된 사람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최근에 미동전자가 상승세는 중국 쪽에서 투자자의 투자금 납입으로 최대 주주 변경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상해 유평 인베스트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해 동안 사망자 수 6만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저도 한참 전이에요. 중국 쪽에 블랙박스 하는 거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다가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해서 알게 됐었던 건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현대 오토넷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초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서 시장을 막 잠식해가면서 그게 많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후발주자가 막 뒤늦게 따라 들어왔지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고 다 사라져 갔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블랙박스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가 포기했던 게 저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도 않고 이거 해다가는 짧은 시간 안에 아니면은 이거는 좀 투자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았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 최대 주주가 된 상해 유평 요쪽은 블랙박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서 블랙박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 미동전자만 놓고 보면 매우 잘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수익 창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랙박스 가장 대한민국이 발달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블랙박스 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할인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잘 됐었는데 지난 5월달에 그 다본다라고 블랙박스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거기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경쟁사 부분까지 일정 부분 잠식해 들어갔겠지만은 2분기에 보면은 이제 미동전자가 매출 117억의 이익은 마이너스 1억이 나왔는데 시장 포화 상태로 간다 이거예요. 경쟁자도 쓰러졌는데 더 많이 먹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끌고 가다가는 미동전자도 조금 고달플 수가 있었는데 지분 팔면서 매각이 잘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쪽의 사업은 생애 주기가 매우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언제든지 손바뀜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쪽으로 투자하려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숙기가 빨리빨리 오는 걸 볼 적에 장기 투자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요번에 대주주가 된 그 상해 유평은 주당 7,000원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15,000원에 사셨죠? 네. 그래서 대주주보다 2배 더 주고 이제 매수하셔서 이제 어쩌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급등급등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급등급등이 나갔기 때문에 달리는 호랑이 등에 매달렸어요, 지금. 네. 맞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예. 열심히 달리다가 쓰면은 둘이 얼마나 어색해요. 먹히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급등 나가는 거에 매달렸으면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9%퍽 내려치니까 뭐 마음 상태는 별로 좋으신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 맞고 행복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넓은 마음이에요. 대주주보다 2배 이상 더 주고 사셨죠. 네, 네. 아픕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9%씩 맞고 그저께는 땅 올라가고 생쇼를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주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0036 이렇게 생쇼를 했던 종목이 최근에 세종텔레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종텔레콤이라는 것도 급등 나가서 요 날도 보면은 상한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20% 하루 등락폭이 50%딱 맞은 날이에요. 네. 제가 아는 분이 해필 이날 이걸 갖고 있어서 아침에 상한가라고 좋다고 저한테 자랑했다. 끝날 때 마이너스 20으로 가서 제가 전화했더니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주무시다가 밤늦게 전화했더니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좀 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어쨌든 저쨌든 돈이 들어와서 지금 생쇼를 하고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들은 더 위로 간 경우가 나왔고요. 지금 미동전자는 그 생쇼의 중간에 딱 껴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빨갛게 올라온 21선이 있거든요. 네. 요거 깨면은 그냥 네. 애초에 첫 단추 잘못 깬 거니까 네. 다음부터 이러한 호랑이 등에 달려 탈 때는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걸 일단 참아보시고 깨면은 그때 이제 확인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당장 상한가 갈지 어쩔지는 몰라요. 오늘 빠지면서도 거래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며칠 추이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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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YG엔터 봐드릴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긴 하고요. 네. 엔터, 이런 엔터주라든가 네. 게임주라든가 기본적으로 띵까띵까 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 놀자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게임도 노는 거지 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띵까띵까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노는 거지 이게 뭐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골격은 띵까띵까 하자는 건데 네. 띵까띵까 자체가 이제 흥행산업인 거고요. 네. 이 띵까띵까 하다가 지루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선호하지 않을 뿐이에요. 네. 저와의 반대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네. 이제 연예인이라는 분들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히트 상품 누가 나오면은 다음 타자 쭉쭉쭉 나오듯이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백세주 히트치고 히트작이라고 별로 안 나오고 지금 1,000원짜리 막걸리나 팔다 보니까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10년 전보다 많이 조금 가세가 기울은 것처럼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엔터도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으로 갔다라고 네. 저와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요. 네.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뭐 한류,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뭐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지. 네. 과거 시청자님 젊으신 시절에 뭐 남진이든 나훈아든 이런 훌륭하신 가수분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분들은 뭐 했어요? 맨날 남들 아픈 얘기, 뭐 어머니를 소재로 했다거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한 시대를 이제 동네에서만 이제 풍미를 했었던 거고 네. 최근의 가수들은 미디어가 좋고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사실은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이제 YG 엔터를 좀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인 엔터 중에서 JYP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 너희들이랑 달라. 순수 예술가야. 너희들은 랑 조금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 SM 요런 쪽은 약간 좀 돈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YG 엔터 쪽은 이 대표이사 양민석이라는 대표이사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형은 네. 형대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동생은 동생 분야에서 네. 회사 살림을 잘 꾸려가고 뭐 그렇게 있는데 네. 역시 제가 볼 적에 그 세 개 업체 중에서 탑은 YG가 될 것 같고요. 네. 히트작 무슨 뭐 예를 들어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다. 이 네. 가수 이후에 다른 가수가 히트작이 계속 나온다. 그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3분기에 뭐 빅뱅 콘서트 때문에 매출이 좋아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일본 도움 투어가 있는데 네. 이번 달 말부터 하니까 그 실적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양민석 사장이 굉장히 똑똑해요. 엔터주들이 엔터만 가지고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를 알아요. 이 경영진들도 다 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쪽으로 가장 사업을 열심히 벌리고 있는 쪽이 YG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일모직이랑 우리 같이 연예인 누구 앞세워서 옷 팔지 않을래? 우리 같이 뭐 화장품 팔아보지 않을래? 자꾸 이런저런 사업을 지금 YG는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콘서트하고 음원 팔고 콘텐츠 팔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한 200억 살짝 이익 넘게 나오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벌써 7,200억이에요. 네. 200억 이익 나갖고 7천 넘긴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은 과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신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수익 창출이 돼야지 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쌍봉을 주고 이렇게 폭 빠진 거잖아요. 네. 요거에 따른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고 운이 좋으면 한 5만 1,000원 정도 요 네.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너무 꿈을 갖기에는 신규 네. 사업에서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게 없고 그 뭐 YG 플러스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지금 롯데 영등포인가 거기서 뭐 매장도 내고 또 막 또 열심히 해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고 굉장히 롱텀으로 계시든가 아니면은 눈앞에 이익을 본다라면은 지금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위노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요거는 사실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노바. 그걸 그냥 단타한다고 그랬죠. 아, 단단하신다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단단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수요일마다 여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갖고 제주항공 상장하는데 어떨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런 소리를 해서 이게 아마 시총이 아시아나보다 커질 거고 네. 커질 건데 그렇다면은 뭐 크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단타라도 하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 뭐 친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맨날 다니던 식당에서 네, 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통화하기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10원을 벌더라도 기본적인 좀 철학은 깔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조금 기술이 그러니까 단타 쪽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위노바를 사실 이게 분석이 어려운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만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 하는 사업이 화장품 ODM, OEM 하고 있고 네. 의료기기 유통을 하고 있고 예. 전자파 차단하는 부품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화장품부터 볼게요. 이 화장품 쪽의 특징은 고가 시장, 비싼 쪽은 침체가 되고 있고 저가 시장은 이제 호황인 거고 네. 유통 채널이 많아지니까 유통 경계도 완화가 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어떤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브랜드 막 좋은 거 이런 거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알뜰형 소비가 이제 보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방문 판매라든가 백화점 판매 이런 쪽은 현상 유지가 급급했고 브랜드 샵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쇼핑 이런 쪽은 성장세가 컸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예. 위노바이의 주 고객층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토니모리가 주요 고객층이고요. 둘째 전자파 차폐 부품은 요거는 뭐냐면은 통신기기 디지털화, 경박 단소화의 경향으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이쪽 산업은 주문자 위주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네. 광범위한 수출이 불가능해요. 네. 야, 너 이거 만들어 봐라 하면 쬐금 만들어서 간신히 풀칠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네. 세 번째 의료기기 유통 쪽은 의료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 수요처예요. 그런데
그리고 건강, 보건과 관련됨으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중요할 거예요. 네. 시청자님이 병원장인데 어디 잘 모르는데 쉽게 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의 유명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도 높고요. 그런 가격 탄력성은 낮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게 의료기기 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3가지 화장품, 전자파 부품, 의료기기 설명을 드렸는데 네. 화장품도 사실상 너도 나도 화장품 한다고 하니까 끝물인 것 같고요. 네. 전자파 부품도 성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네. 의료기기 시장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위노바라는 데가 과연 성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네. 의심의 여지는 좀 많아 보여요. 네. 제 생각은 그렇고 사실 실적도 하락세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네. 겉모습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뭔가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 앞전에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 만들고요. 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추가 하락이 높은 모습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3개월의 이제 횡보를 거쳐서 흘러내리는 물을 억지로 떠받쳐서 막았어요. 네. 그러다가 9월 달에 보면은 거래 다시 슬쩍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짤라고 좋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내용은 좋지는 않지만 이 기술적인 흐름은 매우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은 네. 운이 좋으면 저 앞에 4천원 갔던 고점 마주보기로 진행이 될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홀딩을 하시되 단기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네. 네. 홀딩을 하시되 우상향으로 지금 21선 같은 경우 빨간색 여기서 보면은 네. 이미 우상향으로 이제 틀어놓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향으로 땅 돌파하기 전에는 어쩌면은 시청자님이 그동안에 음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4천원 부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 2가지의 기준만 가지고 요건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동전자통신은 얼른 조금 반등이 있으면 얼른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 그게요. 아까 세종텔레콤 이런 거를 예를 보여드렸다시피요. 네. 제가 지금 위노바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네.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거나 뭐 이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상식이 없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노바도 사실은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세종텔레콤 말씀드린 이유도 미동전자가 이렇게 생쇼를 하지만 혹시나 박시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수비할 수 있는 범위만 딱 정해놓고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재수가 좋으면은 알겠습니다. 더 위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고 본질적으로는 대주주보다 2배 높게 사셨다는 것만 기억은 하시되 네. 운이 좋으면은 더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세한 기업 정보와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좀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하이트 진로, 네오팜, 또 파인테크닉스, 뭐 일진홀딩스, 슈펙앤코리아 등 종목들이 진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요, 증권통과 또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들은요, 해외 선물 보고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